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성시 처우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에 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자연스러운 문맥을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안성시 처우 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운영 세칙,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 및 내부표 그리고 의안의 비용 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인당 10만원, 2회분 200만원입니다. 사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 우리 위원회 이게 설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변경해서 들어온 게. 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의견을 좀 한번 주십시오. 입니다. 네. 저희가 2021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개년 계획을. 그 계획에 맞춰갖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또 3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서 혹시 이게 이제 자문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문이랑 심의 같이 합니다. 심의도 계획서랑. 같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말씀하십시오. 네, 정통은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제10조 당 강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혹시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이 단체를 혹시 장애인 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이쪽에 대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법인의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점점 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며칠 전에도 불과 지난 휴일입니다. 장애인 단체장님께서 면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평일에 시간이 안 되니까 주말에 연재해서 뵀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자 보시면은 그 처우 개선을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100분 동의하는 부분인데 보면은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애인 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분들 급여 혹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급여책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급여책이 국장님 아시냐고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수차례, 수도 없이 1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전 복지정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현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여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이거는 지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들어와 보면요. 여기에 지금 아까 위원 구성도 사회복지 등에 구성된 단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1번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2번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관련 시민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이나 비영림 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거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임금이 자 호봉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님들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급여 지급하고 계십니까? 급여 가이드라인 없으십니까?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연입니다. 다 거의 100%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 아닌 건 아니죠. 네. 왜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금 그러면은 요즘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준이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 일반적으로 그냥 장애인이 써 있는 경우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 급여 가이드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 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 과거에는 둘로 나눴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빼고 통합시켰지 않습니까? 통합시키셨죠.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네? 매년 호봉이 인건비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하여서 장기 근속 수당 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은 비영리 민간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요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생활임금조차도 안 돼요. 생활임금 수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또 빠지면은 그 목소리를 어디 가서 냅니까? 같이 고민하지 않고 같이 넣어주지 않으니까 소리를 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이지 뭡니까? 이게 차입니까? 완전히 차별이지? 네. 여기다 비영리 민간단체 내지는 사단법인 등, 네, 등 이 사회복지사가 있는 단체는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거 관련돼서 혹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등자는 요즘 잘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럼 등 이게 빼고요. 아니 등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사회복지 법인 하면 이게 법인 등 해서 얘기하는 지칭하는 단체가 지금 사회복지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사회복지 단체 사회복지 협의회. 예, 맞죠? 협의회 외에 혹시 여기를 좀 범위를 좀 넓힐 방법을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저희 보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든지 아니면 시설에 관련된 이제 사단법인. 이 문구를 하나 수정해서 집어넣을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위원회가? 15명 이내면 아마 지금 1, 2, 3, 4번 안에 15명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안에서 4번의 이 자격으로 15명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일부는 좀 집어넣더라도 그쪽에 있는 단체, 소외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들어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장애인 단체 포함해서 저는. 네.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례에 보시거나 보시다시피 보면은 안성에 있는 장애인이 1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성에서 태어나거나 안성에 거주지를 옮겨서 있는 장애인분들이 12,000명이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그 넘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시설에 입소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처우 개선에도 보면 그 장기 근속 수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한 곳에 모여져야 그나마 그 처우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꾸 갭이 벌어져서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종사자분들 사회복지사들은요 최저임금 받습니다. 딱 최저임금. 내년에도 또 최저임금 받을 겁니다. 왜냐? 지금 최저임금 순에서 최저임금 만약에 0.2% 올랐다. 그러면 그분들은 최저임금에서 0.2%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근무하시다 보면은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점점 급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올라가는 급여라는 것은 최저임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조차도 전혀 그 부분은 담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데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시청 앞에 와갖고 안성시청과 안성시장님과 의회에 데모 집회하겠답니다. 일요일 날 만났는데 그 말씀 하십니다. 데모가 무섭고 집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시위가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위원회 만드는 것에서조차도 배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 없는 사회 만들고 소통을 하겠다면서 이게 무슨 차별 없는 사회입니까? 제안 이거 수정 네 수정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사단법인 장애인 단체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 사회복지사의 등의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회복지에 따른 사업법에 의한 그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종사자를 지금 의미를 하걸라요. 예, 그런데 그 자생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드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거의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장애인 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근무가.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요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뭐 이렇게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기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시를 해줘야 장애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처우 개선에 포함되는데 이걸 왜 고시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뭐 입법 미비로서 고시를 못했다 그럽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도 전화를 했고 이번에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이것들은 단체를 좀 고시를 해줘라. 그래야 그 일반 장애인 단체 이런 사람들이 처우를 개선해주지.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누락이 되고 있다 지금 현실은. 그래서 그 사무관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건 건의를 시행령을 고치게 건의를 드리고 아까 거기 추천하는 그것들은 뭐냐면 부의장님 말대로 제가 보기에는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그 라항을 넣어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비영리 단체 내지는 사단법인 한 줄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요게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도 아까 말한 법에서 처우 개선을 못하게 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입법 미비가 있어서 일단은 부의장님 말대로 단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아까 말한 시행령으로 요걸 좀 개정 건의를 해서 장애 단체나 이런 사람도 또 동일하게 처우 개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통훈 부회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항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위원 구성이니까 그래야 충분히 거기 그렇죠. 의사들을 내고 이런 장애인 단체 이런 데서도 좀 처우를 개선해도 열악하니까 다른 단체보다 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장기 근무를 못합니다. 거의 1년 미만 하고 다른 데로 가고 거기가 제일 열악한 기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처우 개선에 관련된 위원회를 넣으려고 하는 목적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보고자 하는 네네.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예.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하여
지금 보시면 12,000명의 장애인분들이 네네. 대부분은 안성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가 장애인이 80%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보편적으로 단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러면은 장애인 단체들이나 아니면 위임사무로 받은 그 어떤 센터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사업에는 아니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들어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 그 사업 지침에는 안내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똑같이 시설처럼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유형 구성할 때라도 그 부분이 들어가줘야 네. 그 목소리를 내고 위에서 지금 안 됐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 시정해달라 건의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점점 빠지다 보니까 제외되다 보니까 배제를 당하니까 지금 쓰려고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고 예?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시위를 하겠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찾아서 만들어주시고 건의해주시고 해서 그 사회복지사라면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법에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저희도 이제 조례에 담을 수 있는데 일반 단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상부에 위에 건의를 좀 해서 이거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끝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센터를 만드실 때 이 급여는 생활임금으로 한다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조례 각종 사업들이나 센터를 만드실 때 설립할 때 보면은 임금 체계는 생활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에서는 임금 체계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아마 할 수 있었다면 몇 번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분들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왜 의원이 조례 만들 수 있는데 이 임금을 생활임금이라도 안 넣어주느냐 이렇게 지금 건의 아닌 항의를 해오는 겁니다. 당사자가 갔는데도 왜 이거 못 넣어주느냐고. 그런데 다른 센터 만들고 뭐 만들 때는 다 생활임금으로 한다.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준용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이 그 시장님께서 예? 지금 현재 없는 그 센터들도 만들 때 준용한다라는 그 임금 그거 지침을 넣어주듯이 그러면은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무슨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우면 그거를 바꿔줘야죠. 최저임금만 받게 해주는 거는 3년, 4년, 5년이 있어도 최저임금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에서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만드신 민간단체라고 하셨는데요. 민간단체가 시민들이 그 내가 자발적으로 친목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들 그 정관에 보시면요. 정책재원입니다. 대부분. 정책재원, 장애인의 권익,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화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범위는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그러면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해결될 문제를 지금 그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잘 올리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도부터는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은 뭐 넣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위원회를 만드는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런 부분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은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동의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단체분을 위원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법인 등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 법인만 꼭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이제 단체는 여기에 대상이 법에서 규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그거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 이게 뭐야 어려울 이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번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그 문구를 넣어주고 포함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다항에 가나 다 일단은 나항을 그- 하나 실험실과장 안병입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법에 추천이 위원을 할 수 있는 게 명확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의논을 해보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습니다. 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 중에 의사일정제 1항 안성시의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논의 전에 오전 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고요. 우리 그 정토근 의원님 수정 발의하신 거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주세요.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서 제3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자 및 종사자를 추가해 주시고 3항은 4항으로 4항은 5항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별 이렇게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견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